KBS 법률TV 추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박성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AV몹입니다. 자, AV몹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떤 건가요? AV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일반적인 야동 사이트의 문제인데, 이 사이트는 약간 일반적인 야동 사이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예. 가족이나 연인들에 대한 어떤 불법 촬영물. 그래서 일종 이제 다른 명칭으로는 폐륜 사이트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 취향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 불법 촬영물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례적으로 이제 이 수사 과정이 좀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내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 위기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이 AV몹을 이용했던 유저들 사이에서 이게 화제가 되고, 또 그게 또 반대로 언론에서 또 다시 수사 과정이 또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건은 단순 어떤 음란물, 야동의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촬영물, 비동의 촬영물 내지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런 촬영물, 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대규모 회원 가입, 지금 수십만 명이라고 이제 54만 명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례적으로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촬영물을 우리가 이제 그 업로드하고 또 시청하고 소지하고 배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이제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불법 행위구나, 불법적인 행위구나,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구나라는 거는 모두가 어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 불법 촬영물이라고 한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도 또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 중심으로 구조가 또 짜여져 있다는 게 또 특징인데요. 어떤 죄목이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이게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게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이다. 네. 엄청 유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는 시청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단순 시청만으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다. 네. 왜 벌금형이 규정이 없으면, 만약에 벌금형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기간 대량으로 시청하고 소지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서 검사 그렇죠. 약식 기소해서 네. 실제로 판사를 만나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다 하면 검사가 기소유예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구공판 돼서 판사 얼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실형을 받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의 문제는 이제 나중 문제고, 그 정도로 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처벌의 정도도 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청법, 저희가 아동 청소년물 줄여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아청법은 이제 법을 만들 때 의도적으로 벌금형 자체를 이제 규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벌금 조금 해가지고 봐주고 이런 이제 여지를 아예 없애고 무조건 재판 받아라, 이렇게 이제 법을 규정해 놨다는 설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사 진행 현황이 지금 이렇게 보도가 널리 되고 있는데요.
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례적으로 경기 남부청에서 그 최근까지 자수를 몇 명 했다 이런 거를 또 보도를 했어요. 예, 170명 정도 뭐 네, 자수했다고 170명 뭐 그전에는 뭐 뉴스가 나네요. 130 몇 명이다 네, 네. 했다가 지금 170명까지 이제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수사 과정이 드러나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이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내가 이거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거 아니야라고 문제 삼는 분들은 대부분 단순 시청이나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네, 뭐 그렇죠. 이분들이 뭐 업로드를 하고 그 뭐죠? 헤비 업로더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중하게 처벌받는 거고. 네. 내가 이걸로 처벌받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다운로드 받고 시청하시고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뭐 우리 추 변호사님도 상담 많이 오시겠지만 전화 많이 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네. 이거 나도 조만간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 네. 이거 자수해야 되냐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한 170명 정도가 네. 그렇게 자수 아마도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자수를 하셨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이트의 이제 행위 유형별로 한번 어떻게 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됐는지 그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AV모 일단 운영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업로더 영상을 이제 공급한 사람 업로더가 있을 수 있고 뭐 영상을 올리거나 그렇진 않고 단순히 이제 이용만 하거나 다운로드만 받은 사람 뭐 요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 행위별로 운영자 일단 어떻게 처벌되나요? 운영자는 당연히 가장 중하게 처벌되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영리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단체성을 띠는 어떤 범죄 단체 조직에까지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뭐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네. 중한형이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헤비 업로더 뭐 자기네들끼리 뭐 격려하고 또 막 이래요. 네. 이거 수사 중인데 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업로드해 주셔가지고 용자입니다. 뭐 이런 글들 네. 막 올라오고 그래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거죠. 정신 못 네.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당연히 중하게 처벌되고 아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아마도 단순 다운로드 받고 그렇죠. 단순 시청하고, 이용자죠. 네. 네,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 그 예전에 이런 이제 비슷한 사건 수사하면 이게 성매매 우리 성매매 장부가 드러났을 때 그렇죠. 네. 그 수사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4만 명인데 이거 실제로 54만 명 다 수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어렵죠. 그렇죠. 네. 아마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편 이상 다운로드 받은 사람, 이게 지금 가상화폐로 또 그 거래하잖아요. 결제 가능하죠. 가상화폐로 얼마 이상 보낸 사람,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정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경찰에서는 어쨌든 사실관계 조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거고 네. 검찰에서도 전국적으로 또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그 처분 기준을 또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전국적으로 좀 문제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입건이 가능한 사건은 보통 이제 검찰도 이제 대검이나 이런 곳에서 일반적으로 좀 처리 기준을 좀 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제 좀 법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위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이게 네. 뭐 다운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시청만 한 경우. 네. 자, 이런 경우에 또 이게 뭐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청도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되게 명확히 그렇죠. 규정돼 있죠. 예, 네. 시청죄도 있기 때문에 봤다고 하면 저한테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되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이거 죄가 됩니다. 네. 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만한 뭐 수사 인력이 있느냐, 네. 수사력이 되느냐, 네. 이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그대로 끝낸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확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순히 이거를 적발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54만 명이나 가입자가 되는데 네. 단순 스트리밍만 한 경우까지 다 적발하기는 쉽지 않겠느냐, 네. 어렵지 않겠느냐 네. 말씀이시고. 자, 근데 스트리밍만 하더라도 캐시 파일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좀 수사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가요? 근데 캐시 파일이 우리 존재하는지 저희야 뭐 이제 수사를 해보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 다루니까 네. 캐시 파일이 존재한다. 이게 시청만 해도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해도 캐시 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내가 캐시 그렇죠. 파일이 남아서 이 영상을 계속 내가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은 네. 극히 적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만 또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소지에 대한 고의는 없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 파일이라는 거는 단순 시청을 넘어서 이 영상을 소지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자, 이 캐시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저희가 법적으로 소지한 걸로 볼 수 있느냐,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네. 당연히 뭐 그건 소지하려는 소지죄가 고의가 되겠죠. 있는데, 그냥 스트링만 한 경우에 캐시 파일만 남아 있을 경우에 이것도 소지죄로 볼 것이냐, 네. 그 캐시 파일만 가지고는 또 재생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소지죄까지 의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자, 회원 가입만 했다. 너 영상은 안 봤어. 네. 회원 가입만 했어. 네.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회원가입 당연히 처벌이 안 되죠. 네, 처벌이 안 되죠. 예. 네. 단순 궁금증에 회원가입했다가 이거 사이트 이상한 사이트네 네. 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단순 회원가입만으로는 네.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거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회원가입하고 네. 뭐 일부 그 스트리밍 영상 뭐 네. 이런 게 올라와 있나 봐요 게시판에. 네. 네. 그런 분들까지도 막 자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예.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전혀 시청하거나 스트리밍도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회원 가입만 했더니 이거 여기 좀 불법적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시청을 안 하신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변호사랑 좀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박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자수해야 되느냐 네. 상담을 이제 많이 좀 받게 되는데요. 자, 자수하면 정말 효과 있나요? 어떤가요? 자수는 당연히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수사기관에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게 범죄 성립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수는 엄청난 큰 그 감경 사유죠. 네. 우리 형법에 뭐 임의적으로 돼 있지만 감경하고 또 네. 면제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수는 당연히 뭐 굉장히 큰 그 양형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자수할 사안이 아닌데 그렇죠. 예, 자수. 지금 제가 유튜브 이 촬영을 위해서 좀 몇 개 영상들을 봤는데 일부 변호사님들은 무조건 자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네. 이거를 명확하게 상담을 받고 네. 그 정도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게 또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수를 하면 또 네. 수사기관이 당연히 이 사람이 자수를 통해서 입건이 됐으니까 네. 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사력이 또 낭비될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수사 대상도 아닌데 지금 네, 네.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또 이게 해외에서 이제 서버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언론상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서버 관리자나 네. 이런 게 신원 특정이 좀 가능한가요? 국내법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항상 외국의 소재를 두고 있는 뭐 사이트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이제 압수수색이나 협조 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이 AV몹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고 뭐 보도 자료를 보니까 경기 남부청에서 상당히 이제 협조를 받은 상태라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해외에 근거를 둔 사이트라고 해서 당연히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뭐 성매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손으로 쓴 뭐 장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미러링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 자체를 이제 로그 접속 기록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해외 서버를 뒀다고 해서 뭐 이게 수사가 좀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사가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뭐 있습니다. IP와 그 가상화폐 이체 내역, 네. 거래 내역 네. 이런 것들로 해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그 포인트 결제를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체를 했다. 이런 분들은 잠정적으로 내가 조만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보도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왜 나한테 경찰에서 연락 안 오냐? 나 자수했는데 왜 연락 안 오냐? 이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그 위에서부터 네. 수사를 해오니까 네. 단순 소지 시청하신 분들은 최말단이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처분 기준을 정해서 아마 네. 순차 소환하는 방식으로 네. 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수사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지 다 수사는 이제 철저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뭐 한 2, 3년 있다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한 가지 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자, 이렇게 뭐 좋아요, 이런 뭐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또 헤비 업로더들 처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건 뭐 업로드 한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그냥 몇 번 그냥 스트리밍했다, 시청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벌금형도 심지어 없어요. 뭐 징역형밖에 없어서 최소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거 좀 과잉 처벌 아니냐, 과잉 형벌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 가해자 중심주의 사고 방식 아니냐. 가해자 중심적이다. 예. 네. 우리 사회에 약간 이제 뭐 그런 게 저는 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사건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거 피해자죠. 그렇죠. 이 네. 자기의 신체가 어디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 네. 디지털 범죄 특성상 언제나 다시 업로드되고 다시 배포되고 이럴 염려가 항상 상존하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피해자들 입장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입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형사 정책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그 경중을 구분했듯이 이 행위 자체가 단순 소지, 단순 시청에 그친 정도라면 또 앞으로 또 재범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근데 이제서야 또 피해자들의 어떤 그 피해 감정을 또 이해를 해야죠. 이분들도. 네. 그런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거. 네.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AV몹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되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요. 한번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핵심은 무엇이다 이렇게 좀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서 여러분 포인트 결제하고 흔적 다 남고 나중에 그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처벌받습니다. 이런 그 사이트 이용하지 마시고요. 또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면 되고 현재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이렇게 좀 그 법적인 조언을 좀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 잘 대응해서 앞으로는 또 광명 찾아서 새 인생 사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스픽스 법률 TV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